단맛이 없고 식욕이 자주 떨어진다. 다이어트 중인데 살만 빠지고 피부의 탄력도 사라지고 근육도 사라졌다. 자, 단백질 보충제 열심히 먹는데 왜 여전히 나는 기운이 없고 근육은 빠지고 엉덩이는 납작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았다면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거든요. 사실 먹는 단백질이 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단백질 자체가 아니라 내가 단백질을 이용하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하자면 소화 분해를 못 시키고 있다는 거. 이게 더 문제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눈 크게 뜨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먹는 단백질이 어떻게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유, 팩트 기반으로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 것, 몸에 지금 당장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바로 쓰려고 먹는 건 포도당이죠. 단백질은 덩치가 엄청 크고요. 복잡한 레고 블록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에 흡수돼서 쓰이려면 일단 위에서 강력한 산으로 잘게 쪼개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소화가 되고 소장에서 또 아미노산이라는 아주 작은 레고 조각들로 다시 분해가 되어야 비로소 이게 근육이 될 수 있고 장기가 될 수 있고 호르몬이 될 수 있고 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었어? 그래서 소화력이 약해졌어? 거기다가 스트레스로 위산이 부족해? 아니면 소장의 기능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흔한 문제예요. 단백질은 열심히 내가 먹었는데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단백질 이용률 저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흥미로운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을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었더라도 근육을 만드는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먹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뜻이죠.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분해가 안 된 단백질은 어떻게 될까요? 쓰이지는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물론 아깝긴 하지만 특별히 직접적인 해는 주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쓰이지도 못하고 쌓일 만큼 장내에서 부패해 버린다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몸에 좋으라고 열심히 내가 단백질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독이 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때 나오는 부산물들을 보면요. 인돌, 암모니아, 황화수소 같은 굉장한 독성 대사산물이에요. 이것들이 장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장 점막을 손상시켜서 염증을 유발한다는 거죠. 소화불량, 지독한 가스, 설사, 원인 모를 두드러기들, 만성 피로감도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느끼는 불편함의 상당수가 이 단백질 찌꺼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겪는 알레르기나 두드러기 같은 면역 반응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을 알러젠이라고 하죠. 이 알러젠의 기본 구조가 바로 단백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논문을 보셔도 그런 사실이 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단백질들이 아미노산으로 완벽하게 분해되지 못하고 단백질 찌꺼기로 몸속에 남아서 떠돌게 되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걸 외부 침입자로 오인을 합니다. 그래서 격하게 반응을 시작하죠. 그 반응의 결과값이 결국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같은 알러지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러지나 두드러기로 계속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 혹시 내 몸이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특히 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진 경우, 그리고 위장약을 꾸준히 1년 내도록 복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 특히나 아토피, 비염, 천식 같은 이런 알레르기 질환들은요,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을 일으키는 알러지 질환 증상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할 능력이 떨어져 있다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든지 아니면 단백질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른 선택지가 뭐냐면요. 바로 단백질을 이미 분해해 놓은, 소화시켜 놓은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거죠. 단백질과 아미노산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 몸에 작용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나 기운이 없고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라면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부터 그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먹는 단백질은요, 말 그대로 거대한 레고 성 같은 구조예요. 몸에서 쓰이려면 이 단백질을 먼저 완전히 부셔서 아주 작은 레고 조각인 아미노산으로 바꿔야 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소화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진 아미노산 조각들을 우리 몸은 또다시 필요한 순서대로 재조립해야 돼요. 이 과정이 대부분 간에서 일어납니다. 간이 바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공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전체 과정이 보기보다 굉장히 번거롭고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거예요.
소화기관 전체가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요. 특히 간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죠. 여기에 위산이 부족하거나 소장의 흡수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 과정 자체가 훨씬 더 버겁고 느려지고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내가 건강하자고 충실히 먹은 단백질이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몸을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제까지는 잘 먹던 음식인데 어느 날부턴가 먹기만 하면 알러지가 생기고 피부가 가렵고 속이 불편하고 기운이 더 빠지고 그리고 그때 꼭 이런 말 하게 됩니다. 체력이 떨어졌나 봐.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체력은요,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 같은 외적인 게 아니에요.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내 내부의 힘, 내 몸에 음식 하나를 처리할 여유가 있는가? 그게 바로 진짜 체력이에요. 체력이 떨어지면요, 좋은 음식도 버거워지고 소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경보일 수 있어요. 자, 이쯤에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소화 잘 된다는 산양류 단백질이나 식물성 단백질, 요청 단백질은 괜찮은가요? 네. 소화되는 속도나 알러지 유발 가능성은 조금씩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결국 모두 단백질이라는 큰 구조물이고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분해가 되고 제합성이라는 같은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돼요. 체력이나 기력이 약한 상태라면 어떤 종류의 단백질이든 소화와 분해 자체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내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아미노산은요, 이미 처음부터 작은 레고 조각 상태예요. 다시 쪼개고 부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곧바로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서 단백질 합성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타고 목적지로 직행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아미노산의 힘이에요. 소화력이 약하거나 기운이 없는 분들도 아미노산은 부담 없이 바로 쓸 수가 있겠죠. 에너지 낭비 없이 기운을 바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연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아미노산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단백질보다 아미노산을 먼저 보충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밥맛이 없고 식욕이 자주 떨어진다. 그리고 단백질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한 느낌이 난다. 근육이 빠지고 기운이 없고 만성적으로 나는 피곤하다. 다이어트 중인데 살만 빠지고 피부의 탄력도 사라지고 근육도 사라졌다. 또 평소 위장약을 자주 복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화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경우들은요,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도 몸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제대로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먹는 방식으로는 단백질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거겠죠. 결국 흡수 가능한 형태로 먼저 내가 먹어주는 게 우리 몸의 효율성을 드라마틱하게 높이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미노산을 제대로 먹었을 때 나타나는 첫 반응은요, 바로 식욕입니다. 기운이 돌고 입맛이 돌아서 밥이 땡긴다. 이건 시그널인데요. 지금 내 몸에 부족한 것이 아미노산이었다라는 시그널, 그리고 이 아미노산이 드디어 충분히 공급되기 시작했다라는 명백한 시그널이 바로 식욕이에요. 우리 뇌에 시상하부라는 중추가 있는데요. 이게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예요. 이 시상하부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가 가면요, 입맛이 먼저 없어져요. 그런데 아미노산이 공급이 되면 이 에너지 부족 신호가 빠르게 해소가 되니까 식욕이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변화를 좀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아미노산을 보충하면 근력 저하가 감소될 수 있고 집중력이 올라가고 회복력이 증가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나 아미노산은 체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을 시키고 또 뇌 활동에 필요한 신경전달 물질의 원료로 되기 때문에 신수험생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게 기저질환이나 상태에 따라 개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요,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단백질보다 아미노산이 더 먼저다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데도 여전히 기운이 없고 피곤하고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단순히 노화나 컨디션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내 몸속에서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고 흡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하고 확실한 신호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몸이 이미 지쳐있는 분이라면 단백질을 무턱대고 더 먹는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미노산을 먼저 섭취해서 우리 몸이 즉각적으로 영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이로운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모르고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단백질만 고집을 한다면 몸은 계속해서 지쳐가고요. 원치 않은 여러 사이드, 불편함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른 길은 단백질보다는 아미노산에 있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